일장 혼자 떠남. 72살에 가출했습니다. 저는 자식들 몰래 도망쳤습니다. 새벽 4시 LA 공항이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편지 한 장만 남겼어요. 한국 간다. 찾지 마. 휴대폰은 꺼버렸습니다. 아들 준호가 전날 밤 소리쳤거든요. 엄마 정신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딸 수진이도 울면서 말했죠. 엄마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막을 테니까요. 이야기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어렵지 않아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 드릴게요. 캐리어를 끌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물었어요. 혼자 가세요? 네. 가족은요? 없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있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탑승구 앞에서 멈췄어요. 손가방 안에 든 건 남편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5년 전 심장마비로 죽은 남편이에요. 여보, 나 이제 돌아가요. 우리가 떠났던 그곳으로. 혼자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40년을 산 LA, 자식들도 손주들도 모두 남겨두고 왔어요. 하늘은 높고 아득했어요. 제 앞도 아득했어요. 이게 맞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어요. 왜 가야 했냐고요? 그건 5년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저는 혼자였어요. 아들은 워싱턴에, 딸은 캐나다에 있었습니다. 명절에만 왔다 갔어요. 전화는 가끔이었죠.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컸습니다. 남편 옷장, 신발, 안경이 모두 그대로였어요. 저는 남편이 앉던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이 대답은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저는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나갈 곳도 없었고 만날 사람도 없었어요. 교회는 남편이 죽고 나서 안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괜찮으시죠? 라고 물을 때마다 힘들었거든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해야 했으니까요. 한인마트에 갈 때도 아는 사람을 피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라는 말이 듣기 싫었어요. 네, 혼자예요. 이제 계속 혼자일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아들 준호가 하루 묵고 갔습니다. 엄마 시니어 홈 알아볼까요? 안전하고 좋은 곳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직 괜찮아.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괜찮다니까.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부담이었어요. 엄마가 혼자 살면 자식들이 신경 써야 하니까요. 딸 수진이는 전화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올래요? 캐나다 공기 좋아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여기가 편해.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고집이시네. 알았어요. 자식들 집에 가면 손님이에요. 내 집이 아니죠. 눈치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손주들은 저를 할머니라고 불렀지만 영어로 대화했어요. 제 이야기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도 손주들 이야기를 몰랐고요.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이였으니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저는 이곳에서 혼자예요. 자식도 손주도 친구도 멀리 있었죠. 그날 밤 남편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뭐 하러 여기 왔던 거예요? 4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26이었던 그때로요. 2장 40년 전. 1978년 봄이었어요. 저는 26이었습니다. 남편은 29이었고요. 김포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부모님이 울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곧 돌아올게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미국에서 성공하면 부모님을 모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10년 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장례식에도 못 갔어요. 비행기 값이 없었거든요. LA에 도착한 날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일자리도 없었어요. 남편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했고요.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믿었으니까요. 돈을 모아 작은 세탁소를 차렸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쉬는 날은 없었어요. 아들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3년 후 딸 수진이가 태어났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일했습니다. 가게 뒤쪽에 요람을 놓고 일했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가게가 잘 됐어요. 집을 샀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우리 집이었어요. 차도 샀고요. 아이들은 학교에 갔고 당연히 영어는 잘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영어 이상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저를 부끄러워한다는 걸요. 제 영어가 제 발음이 제 억양이 이상한 거죠. 그날부터 저는 아이들 앞에서 말을 줄였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대학에 갔습니다. 수진이도 대학에 갔어요. 둘 다 좋은 학교였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웠어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멀어졌어요. 방학에도 잘 안 왔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갔고 인턴을 했어요. 졸업하고 나서 준호는 워싱턴으로 갔습니다. 수진이는 캐나다로 갔고요. 명절에만 왔다 갔고 전화는 가끔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났어요. 1년에 한두 번 봤습니다. 손주들은 저를 할머니라고 불렀지만 영어로만 말했어요. 저는 손주들과 대화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뭐 하러 여기 왔나 싶네. 왜? 아이들 잘 되라고 왔는데 아이들은 멀리 가버렸잖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40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손을 흔들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병원에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들었죠. 장례식에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한인의 교회 옛 직장 동료들이요.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아무도 없었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사라졌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40년이 뭐였을까요? 우리는 왜 여기 왔던 걸까요? 아이들 잘 되라고 왔는데 아이들은 멀리 갔어요. 돈을 벌려고 왔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집과 차는 있지만 함께할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40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이방인이었어요. 영어는 여전히 서툴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교회 사람들도 그냥 아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남편이 죽고 나니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텅 빈 집에요. 3장 남편이 죽음. 5년 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여보 일어나요. 교회 가야죠. 저는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여보? 다시 흔들었죠. 남편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여보, 여보.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왔어요. 남편을 실어 갔죠. 저는 따라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이미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들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아빠가.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돌아가셨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심장마비래. 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서. 준호가 말했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엄마 거기 계세요. 딸 수진이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수진이는 울었어요. 엄마 어떡해요? 아빠가.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엄마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장례식은 3일장으로 했습니다. 한인 장례식장이었어요. 사람들이 왔습니다. 한인회 회장, 교회 목사님, 옛 직장 동료들, 세탁소 단골 손님들까지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준호와 수진이가 옆에 있었어요. 손주들도 왔고요. 하지만 저는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 틈에 있어도 혼자였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와 수진이는 일주일 머물다 갔어요.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걱정 마. 전화 자주 할게요. 응. 아이들이 떠나고 집이 텅 비었습니다. 남편 옷장을 열었어요.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 냄새가 났어요. 저는 옷을 꺼내 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왜 혼자 가요? 나는 어떡하라고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남편이 앉던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저녁마다 여기 앉아서 신문을 봤어요. 안경을 쓰고 신문을 펼쳐 읽었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고요. 그게 우리 일상이었습니다. 이제 남편은 없어요. 소파는 비어 있고 신문은 쌓여만 갔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켰어요. 소리라도 있어야 덜 외로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예배 나오세요. 뵙고 싶어요. 아니에요. 아직.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나오세요. 같이 기도해요. 저는 교회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다들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외로웠어요.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 있었어요. 저기 김 집사님 남편 돌아가셨잖아. 얼마나 힘드실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게 싫었어요. 불쌍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어요. 몸이 안 좋아서요라고 문자만 보냈습니다. 집에만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면 남편 것도 내리곤 했어요. 그러다 깨달았죠. 아, 남편이 없구나. 커피 한 잔을 버렸습니다. 매일 그랬어요. 남편 것도 차려놓고 혼자 먹었습니다. 밥상을 차리다가 울기도 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요? 목소리가. 괜찮다니까. 걱정 마. 엄마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워싱턴 날씨도 좋고. 아니야. 여기가 편해. 하지만. 괜찮아. 나 잘 지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LA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춥기만 했어요. 남편이 없는 집은 여름에도 추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는 일상만 반복했어요. 아들과 딸은 한 달에 한 번 전화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응. 밥은 잘 드세요? 응. 짧은 대화였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손주들은 전화에 잠깐 나와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끊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 무덤에 갔습니다. 꽃을 가져갔어요. 여보 나예요. 잘 지내죠? 묘비에 남편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풀을 뽑아주고 꽃을 놓았어요. 여보 외롭지 않아요? 나는 쓸쓸하고 너무 외로워요. 바람만 불었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더 편했어요. 남편이 여기 있으니까요. 사장 외로운 자식.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어요. 72살이 됐습니다. 아들 준호는 48살이 됐고 딸 수진이는 45살이 됐어요. 손주들도 자랐습니다. 준호 아들은 고등학생이 됐고 수진이 딸은 중학생이 됐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들을 잘 몰랐습니다. 사진으로만 봤거든요. 가끔 비디오 통화를 할 때 얼굴을 봤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내니? 네. 그리고 끊었습니다. 30초도 안 걸렸어요. 작년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준호가 왔어요. 하루만 묵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칠면조를 구웠고 메시드 포테이토도 만들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던 음식이었거든요.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그래 왔니? 어서 들어와. 저는 기뻤어요. 아들이 왔으니까요. 하지만 준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저 좀 쉬어도 돼요? 그래 쉬어라. 준호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저녁을 차렸습니다. 준호야 밥 먹자. 네. 준호가 나와서 앉았어요. 둘이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음식 맛있니? 네 좋아요. 많이 먹어. 네. 짧은 대화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준호는 휴대폰을 계속 봤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일 많이 바쁘니? 네 요즘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그래 힘들겠다. 괜찮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엄마 시니어 홈 알아볼까요? 안전하고 좋은 곳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시니어 홈이라니? 네.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나 아직 괜찮아. 하지만 나이 드시잖아요. 준호 말투가 차가웠어요. 걱정이 아니라 부담처럼 들렸습니다. 준호야 엄마 여기서 살고 싶어. 엄마 혼자 계시면 저희가 걱정돼요. 전화 자주 할게. 괜찮아. 엄마. 나 아직 건강해. 혼자 잘 살 수 있어.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고집이시네요. 알았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저를 부담스러워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엄마가 혼자 사니까 신경 써야 하잖아요. 그게 귀찮은 거였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떠났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전화 드릴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네. 준호가 나갔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걸 봤어요. 저는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텅 비었어요. 준호가 잤던 방에 갔습니다. 이불이 개져 있었어요. 저는 이불을 보며 울었습니다. 아들이 왔다 갔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 자고 간 손님 같았습니다. 딸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그래 수진아. 엄마 우리 집으로 올래요? 캐나다 좋아요. 공기도 좋고 병원도 가까워요. 저는 알았습니다. 수진이도 걱정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는 말이라는 걸요. 아니야. 엄마 여기가 편해. 하지만 혼자 계시잖아요. 괜찮아. 나 잘 지내. 엄마.
수진아, 걱정 마. 엄마 건강해. 엄마가 그러시면 저도 어쩔 수 없죠. 알았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자식들은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담스러워하는 거였어요. 엄마가 혼자 살면 무슨 일 생길까봐 걱정되고 그러면 자기들이 처리해야 하니까 귀찮은 거였습니다. 차라리 시니어 홈에 넣어두면 안전하고 자기들도 편하죠. 아니면 같이 살면 눈앞에서 볼 수 있으니 안심이고요. 하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식들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가면 손님이 되니까요. 눈치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손주들이 시끄럽게 떠들 때 조용히 있어야 하고 며느리나 사위 눈치도 봐야 하고 방에만 있어야 했어요. 제 집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자식들도 진짜 원하지 않았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한인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려고요. 아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김 할머니였습니다. 어머, 이명자 씨?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남편분 돌아가시고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내요. 자식들은 잘 있어요? 네. 부러워요. 자식들 미국에서 잘 키웠잖아요. 저는 웃었어요. 선웃음이었습니다. 네, 잘 컸어요.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컸지만 멀리 갔어요. 이제 남은 건 저 혼자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장 본 걸 정리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음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혼자 사니까 많이 안 먹게 되더라고요. 식욕도 없었고요. 간단하게 라면이나 끓여 먹었습니다. 저녁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게 제 낙이었어요. 드라마 속 가족들은 함께 밥을 먹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부러웠어요. 우리 가족은 언제부터 그렇지 않았을까요? 준호와 수진이가 어릴 때는 그랬어요. 저녁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다들 멀리 갔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오장역 이민 결심.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 거리가 보였어요. 깨끗한 지하철, 병원, 사람들이 걷는 모습이요. 40년 전 제가 떠난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한글은 그대로였습니다. 간판들, 버스 안내문 모두 한글이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채널을 고정했어요. 한국 방송을 더 봤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노인 복지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그러게 산책 갈까? 점심 뭐 먹을까? 자연스러운 대화였어요. 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기 가면 외롭지 않을까? 저도 저렇게 누군가와 얘기할 수 있을까? 인터넷으로 한국을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 영상을 봤어요. 시장, 아파트, 복지관, 병원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어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였어요. 제 언어였습니다. 40년 동안 영어를 쓰며 살았지만 여전히 한국어가 편했어요. 꿈도 한국어로 꿨습니다. 며칠 동안 한국 영상만 봤어요. 밤새 봤습니다. 서울 거리, 부산 바다, 제주도 풍경을 봤어요. 사람들이 김치찌개를 먹고 된장찌개를 먹는 모습도 봤습니다. 입에 침이 고였어요. 40년 만에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LA 한인마트에서도 팔지만 맛이 달랐어요. 한국에서 먹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갈 거야. 혼잣말이었어요.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가고 싶었어요. 40년 만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곳 LA에서는 혼자였어요.
자식들도 멀리 있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어떨까요? 혼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 언어를 쓸 수 있었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 있었고요. 여보, 나 한국 가고 싶어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아들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나 한국 갈까봐.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뭐라고요? 한국 가려고.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가고 싶어. 엄마 미쳤어요? 그 나이에 혼자 한국을요? 준호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 아직 건강해. 엄마 한국 가서 뭐 하시려고요?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괜찮아.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안 돼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딸 수진이한테도 전화했어요. 수진아, 나 한국 갈까봐. 엄마 정말이세요? 응. 엄마가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요?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나 가고 싶어. 엄마 여기서 살아야죠. 우리 있잖아요. 너희는 멀리 있잖아. 나 혼자야. 엄마 그래도. 수진아, 엄마 결심했어. 수진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전화가 왔어요. 준호도 수진이도 계속 전화했습니다. 엄마 생각 좀 해보세요. 엄마 제발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나 갈 거야. 엄마. 결심했어.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가 그러시면 저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괜찮아. 엄마 혼자 할게. 준호는 화가 났습니다. 정말 고집이시네요. 알아서 하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짐을 쌌습니다. 몰래 쌌어요. 자식들이 모르게요. LA 한인 부동산에 갔습니다. 서울에 집 구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놀랐어요. 어르신 혼자 가세요? 네. 가족은요? 모르게 가려고요. 직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서울지사와 연결해 줬어요. 화상으로 집을 봤습니다. 원룸이었어요.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보증금을 송금했어요. 제 돈이었습니다. LA 집도 팔기로 했어요. 어차피 돌아올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연금도 있었고 저축한 돈도 있었습니다. 한인 부동산에서 비행기표도 예약해 줬습니다. 편도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3월 15일 오전 7시 출발편 예약해 드릴게요. 편도였어요. 돌아올 생각이 없었거든요. 3월 15일 오전 7시 비행기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정확히 5년 되는 날이었어요.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여보, 5년 만에 나 떠나요. 우리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가요. 남편 사진을 손가방에 넣었습니다. 옷도 몇 벌 챙겼어요. 앨범도 넣었고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살았는데 챙길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전날 밤이었습니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가실 거예요? 응. 제발 생각 좀 해보세요. 그 나이에 혼자 가시면 어떡해요? 나 괜찮아. 엄마 시니어 홈이 더 안전해요. 혼자 가시면 어떡하시려고요? 준호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준호야, 엄마 결심했어. 이해해줘. 이해가 안 가요. 정말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수진이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요? 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가야 해. 엄마. 수진이가 울었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간단하게요. 한국 간다. 찾지 마.
엄마는 괜찮다. 걱정 마. 전화할게. 식탁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짐을 챙겼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택시를 불러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산 집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빈 집이었어요. 저는 떠났습니다. 6장 LA 작별. 공항에 도착하니 새벽 4시였어요. 한산했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로 갔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여권이랑 티켓 주세요. 네. 여권을 건넸어요. 인천행이시네요. 혼자 가세요? 네. 짐 붙이세요. 이것만 가지고 갈게요. 기내용 캐리어였거든요. 알겠습니다. 탑승권이에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행이 아니에요. 기항이에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출국 심사를 통과했어요. 면세점을 지나갔습니다. 향수, 화장품, 가방들이 진열돼 있었어요. 사람들이 쇼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살 게 없었습니다. 탑승구로 가서 앉아 대기했습니다. 7시 비행기인데 아직 4시 반이었습니다. 기다렸어요. 주변을 봤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있었어요. 부부,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요. 다들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한국 가면 뭐 먹을 거예요? 떡볶이 먹자. 와. 아이가 좋아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부러웠어요. 저도 가족과 함께 가면 좋을 텐데. 하지만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배웅 나오지 않았어요. 자식들은 제가 떠나는 줄 몰랐습니다. 손가방을 열어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떠나요. 40년 만에 돌아가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젊었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한국에 막 왔을 때 찍은 거예요.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하면 부모님도 모시고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40년이 흘렀고 남편은 죽었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탑승 시작하겠습니다. 인천행 K12편 승객 여러분.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줄을 섰어요. 탑승권을 보여줬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을 찾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앉았습니다. 캐리어를 위 선반에 올렸고 손가방은 발밑에 뒀어요.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옆자리에 젊은 여자가 앉았어요. 한국 사람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가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 가세요? 네. 가족 만나러 가세요? 아니요. 그냥.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여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영화를 봤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로 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LA의 거리가 보였어요. 40년을 산 곳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어요. 세탁소를 운영하며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집을 사고 차를 샀어요. 미국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방인이었어요. 남편이 죽고 나니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LA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건물과 자동차들이 멀어졌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잘 있어, LA.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 떠날게.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40년이 끝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요. 준호와 수진이를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편지를 볼 거예요. 엄마가 어디 갔지? 전화할 거고요. 안 받을 거예요.
제 전화기는 꺼놨으니까요. 나중에 켤 겁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요. 그때 전화할게요. 엄마 한국 왔어. 걱정 마. 괜찮아. 아이들은 화날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막을 테니까요. LA 집을 팔았습니다. 빨리 팔고 싶어요. 금 매세요? 네. 시세보다 싸게 팔았어요. 빨리 팔아야 했으니까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연금도 있었고요.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려줄 겁니다. 집 판 돈은 제 거예요. 저축도 있고요. 제가 벌었으니까 제가 쓸 거예요. 가구는 한인교회에 연락해 기부했습니다. 가구 기증하고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언제 가져갈까요? 3월 16일에요. 열쇠는 우편함에 둘게요. 알겠습니다. 남편이 쓰던 것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어요. 남편 사진과 앨범을 제외하고 버릴 건 버리고 모두 기부했습니다. 이웃 김 할머니한테 인사했습니다. 출발 며칠 전이었어요. 할머니 저 떠나요. 어디 가세요? 한국이요. 여행이세요? 아니요. 이사 가요. 네? 영영요? 네. 김 할머니가 놀랐어요. 자식들은 알아요? 그걸 이해해요? 이해해요? 김 할머니는 한참 저를 봤습니다. 용감하시네요. 늦은 나이에. 가야 해요. 외롭고 쓸쓸해서요. 김 할머니가 울더라고요. 몸 조심하세요. 연락해요. 네. 포옹했습니다. 40년 넘게 이웃으로 산 사람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거든요. 떠날 준비를 하느라요. 눈을 감자 남편이 보였습니다. 여보 잘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한국 가는 게 맞죠?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들었어요. 7장 한국 도착. 눈을 떴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한국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한국 바다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왔구나.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안전벨트를 풀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손가방을 챙겼습니다. 남편 사진이 들어있는 가방이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12시간을 앉아 있었으니까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걸어갔어요. 저는 뒤처졌습니다. 입국 심사장으로 갔어요. 줄을 섰습니다. 한국 사람들 줄이었어요. 제 앞에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뒤에는 부부가 있었고요. 다들 한국어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빨리 집 가서 쉬고 싶다. 나도. 피곤해.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입국 심사대로 갔습니다. 여권을 건넸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LA에서요. 방문 목적이 뭐세요? 정착이요. 정착이요? 얼마나 계실 건데요? 계속요. 직원이 저를 봤습니다. 가족이 있으세요? 아니요. 혼자요. 직원은 여권을 들여다봤어요. 알겠습니다.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권을 받고 나왔어요. 짐 찾는 곳으로 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캐리어가 나오길 기다렸어요. 하나도 안 붙였어요. 기내용만 가져왔으니까요. 세관을 통과했습니다. 신고할 물건 있으세요? 없어요. 가세요. 입국장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족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엄마, 아빠,
반갑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3월 중순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갑더라고요. LA보다 추웠어요. 저는 겉옷을 여맸습니다. 택시 타는 곳을 찾았어요. 표지판을 봤습니다. 한글이었어요. 택시 승강장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아 줄이 있었습니다. 줄을 서서 20분쯤 기다리니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요. 주소를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고속도로로 차들이 빨리 달렸어요. 한글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글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왔구나.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빌딩들이 높았어요. 40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거리도 깨끗했고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느낌도 있었어요. 여기에요. 택시가 멈췄어요. 아파트 단지 앞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을 냈어요. 카드로 계산했습니다. 내렸어요.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304호요. 아, 못 보던 분이시네요. 저쪽 엘리베이터 타세요.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어요. 304호 앞에 섰습니다. 부동산에서 받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았습니다. 원룸이었어요. 침대, 책상, 작은 부엌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으로 다른 아파트가 보였어요. LA 집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40년을 산 집은 컸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게 제 집이었어요. 캐리어를 놓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피곤했습니다. 12시간 비행에 2시간 이동이었으니까요. 손가방을 열었어요.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창가에 놓았어요. 여보, 우리 왔어요. 집에.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왔구나. 혼자서. 밤이 됐습니다.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왔어요. LA 시간으로는 아침이었거든요. 저는 일어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새벽으로 가는 밤이었어요. 불빛들 몇 개가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여기 살 거예요. 이곳이 제 집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밖에 나가야 했습니다. 옷을 입고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편의점이 보였어요.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음식들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삼각김밥, 컵라면, 도시락이요.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저는 삼각김밥을 집었습니다. 컵라면도 하나 집었고요. 계산대로 갔습니다. 5,500원입니다. 카드로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삼각김밥을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먹는 한국 음식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한국 음식이에요. 맛있어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가기 무서웠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거든요. 버스 타는 법도 몰랐고 지하철도 몰랐어요. 편의점만 갔다 왔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요. 삼각김밥만 먹었어요. 요리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들 준호한테 전화를 켰습니다. 부재 중 전화 알림이 50통이 넘었습니다. 준호, 수진이 모두였어요. 문자도 수십 개였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전화 받으세요. 엄마.
저는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엄마, 어디 계세요? 무슨 일이에요? 나 한국 왔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한국이요? 한국이야. 서울. 엄마 정말 가신 거예요? 응. 미쳤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당장 돌아오세요. 안 돌아가. 엄마, 나 여기서 살 거야. 엄마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괜찮아. 엄마 혼자 잘 살 수 있어. 준호는 화가 났어요. 정말 엄마밖에 몰라요. 저희 생각은 안 하세요?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가야 했어. 엄마.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수진이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정말 한국 가셨어요? 응. 왜요?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말하면 못 가게 할까봐. 엄마 혼자 어떻게 해요? 괜찮아. 엄마 괜찮아. 엄마. 수진이는 울기만 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엄마 여기 있고 싶어. 알았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후로 자식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기 무서웠거든요. 편의점만 갔다 왔어요. 삼각김밥만 먹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적응하지 못했어요. 팔짱 혼자. 한 달이 지났지만 저는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하고 버스 노선을 헷갈려하고 병원 찾아가는 데만 2시간이 걸렸어요. 40년 동안 영어만 쓰다 보니 한국어 발음이 어색해서 사람들이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물었고 그럴 때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에만 박혀 지냈어요. 밖에 나가기가 무서웠거든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컵라면만 사다가 먹으면서 하루 종일 남편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요? 이 대답은 없었어요. 어느 날 복지관 앞을 지나가는데 할머니들이 모여서 웃고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없었거든요. 며칠 후 또 그 앞을 지나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제 팔을 잡으면서 새로 오셨나 봐요. 안에 들어오세요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복지관 안에는 할머니들이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의자를 권하면서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에서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겠어요. 가족은요? 아들, 딸 있는데 미국에 있어요. 혼자 오셨어요? 다들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용감하시네요. 저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용감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외로워서 온 거였습니다. 며칠 후 다시 복지관에 갔더니 할머니들이 오늘도 왔네요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말은 많이 못했지만 그냥 사람들 틈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화장실을 가다가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쿵 소리와 함께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는데 일어나려고 해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겨우 침대까지 기어가서 무릎을 보니 피가 나고 있더라고요. 밴드를 붙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 넘어졌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만약 크게 다쳤으면 어쩔 뻔했나 싶었어요. 그날 밤 남편 사진을 보면서 여보, 나 잘못 선택한 거죠? 하고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빈 천장만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LA에서도 혼자, 여기 와서도 혼자. 뭐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저는 그 안에 없었습니다. 40년을 미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는데 한국에서도 여전히 이방인이었어요. 내가 왜 여기 왔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집은 이미 팔았고 앞으로도 뒤로도 갈 곳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누워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9장 새로운 인연. 다음 날도 복지관에 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이명자님 오셨네요 하면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김순자예요. 김 선생이라고 불러요.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김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혼자 사시죠? 힘들죠? 네. 괜찮아요. 여기 우리가 있잖아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하던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칠 동안 매일 갔더니 할머니들이 제 이름을 외우고 명자씨 왔네 하면서 반겨줬어요. 조금씩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짧은 대화였지만 누군가와 말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를 정도로 좋았어요. 어느 날 김 선생님이 명자씨 점심 먹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집에서 먹으려고요. 같이 먹어요. 여기 식당 있어요. 제 팔을 잡아 끄는 바람에 복지관 식당으로 따라갔어요. 된장찌개, 김치, 나물이 나왔는데 40년 만에 먹는 한국 집밥 맛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맛있죠? 여기 밥 맛있어서 매일 와요. 김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했고 저도 따라서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로 웃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오니까 명자씨 같이 산책 가요. 공원이 가까워요 하더라고요. 5분쯤 걸어가니 작은 공원이 나왔고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명자씨는 왜 한국 온 거예요? 외로워서요. 남편 죽고 혼자였는데 자식들도 멀리 있고. 자식들은 알아요? 몰래 왔어요. 말하면 못 오게 할까봐. 김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용감하시네요. 저도 혼자거든요. 남편 10년 전에 죽었어요. 자식들 있지만 바빠서 1년에 몇 번 보죠. 저는 김 선생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은 처지였어요. 그날부터 매일 복지관에 가서 김 선생님하고 점심도 먹고 산책도 갔습니다. 박 할머니, 이모, 최 할머니도 친해졌어요. 다들 70대였고 혼자 살면서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김 선생님이 명자야 하면서 반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더 좋았어요. 친해졌다는 뜻이니까요. 한 달쯤 지나니까 할머니들의 이름과 사연을 다 알게 됐습니다. 김 선생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고 박 할머니는 간호사였고 이 이모는 시장에서 가게를 했었어요. 어느 날 박 할머니가 명자씨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데 어디 안 좋아요? 하고 물었습니다. 조금 아파요. 넘어져서. 병원 가봐야죠. 나도 가는 날인데 같이 가요. 박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무릎에 염증이 있네요. 약 드시고 찜질하세요 하더라고요. 나오면서 박 할머니가 다음엔 내가 같이 올게요. 혼자 다니면 불편하잖아 했습니다. 감사해요. 뭐가 고마워. 우리 친구잖아. 친구. 40년 만에 생긴 친구였어요. 여름이 왔고 복지관 에어컨 아래서 할머니들과 함께 부채질하며 차를 마셨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복지관에서 김장을 담갔어요. 할머니들과 함께 배추에 양념을 바르고 물을 버무렸는데 손이 빨개졌지만 함께 하니까 즐거웠습니다. 김치 한 통을 받아서 집으로 가져와 여보, 내가 직접 담근 김치예요 하고 남편 사진한테 말했어요. 그날 저녁 김치찌개를 끓여 먹으면서 행복했습니다. 겨울이 왔고 복지관에서 따뜻한 조끼를 나눠줬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작은 파티를 했는데 할머니들과 함께 케이크를 먹으면서 김 선생님이 올해는 어땠어요? 하고 물었어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만나서 좋았어요. 우리도 명자 만나서 좋았어. 김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웃었고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행복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 사진을 보며 여보, 나 친구 생겼어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장 진짜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됐어요. 이제는 버스도 혼자 타고 키오스크도 쓸 수 있고 한국어도 자연스러워져서 사람들이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할머니들과는 매일 만나서 점심도 먹고 산책도 갔어요. 벚꽃이 핀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김 선생님이 명자야, 지금은 어때? 아직도 외로워? 하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외롭지 않아요. 여기 와서 좋아요. 나도 명자 와서 좋아. 김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잖아. 네, 정말요. 후회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잘한 것 같아요. 그럼 됐어. 김 선생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6개월 만에 아들 준호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준호야. 엄마 괜찮으세요? 정말요? 진짜야. 엄마 잘 지내. 여기서 친구도 생겼어. 매일 만나. 정말요? 다행이에요. 준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엄마 고집 세다고 화냈는데 사실은 엄마가 용감하신 거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건강하세요. 자주 전화할게요. 전화를 끊고 울었는데 기쁜 눈물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창밖을 보니 서울의 불빛들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담근 김치로 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어서 남편 사진 앞에 놓았어요. 여보 같이 먹어요. 혼자 먹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김 선생님을 만날 테니까요. 밥을 먹고 창가로 가서 남편 사진을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찾았어요. 40년 걸렸지만 찾았어요. 늦었죠? 72살에 찾았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늦어도 괜찮아요. 사진을 창가에 놓고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집은 장소가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편한 곳, 제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곳, 친구들이 있는 곳이 집이었습니다. 72살에 혼자 찾아온 이곳이 제 진짜 집이었어요. 차를 끓여서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만약 LA에 그대로 있었다면 여전히 텅 빈 집에서 혼자였을 거예요. 여기 와서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했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친구들이 생겼고 매일 만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로웠는데 이제는 친구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김 선생님을 만날 내일, 봄 햇살 아래 산책할 내일이요.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에요. 72살에 찾은 집입니다. 늦었지만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찾았으니까요. 저의 판단이 좋았던 걸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주세요. 긴 시간 동안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의 글과 성원이 더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일들이 찾아올 거예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